여러분들께서는 오월동주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월동주란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마주쳐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말로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UEC 월드컵에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꺾고 국제축구연맹 UEC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하자 개최국인 아르헨티나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 전반 5분 터진 최석현의 헤더 결승골로 1대0 승리의 4강에 올랐습니다. 정규 시간은 나이지리아의 우세 속에 진행됐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대표팀을 괴롭혔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30분까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후반전에도 대표팀이 간간히 공격에 나서봤으나 나이지리아 수비를 뚫지 못했고 나이지리아가 경기 주도권을 대부분 쥐면서 힘든 싸움을 펼쳤습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무실점으로 버텨낸 대표팀은 연장전에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연장 전반 5분 이승원의 코너킥을 최석현이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가 계속해서 몰아붙였으나 대표팀은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했고 최석현의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에 오른 건 한국이 아시아 최초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16강에서 개최국이자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8강에 올라왔습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앙헬 디마리아를 앞세웠던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르헨티나는 아프리카의 돌풍을 잠재우지 못하고 일찍짐을 쌌습니다. 자신들을 꺾고 올라간 나이지리아가 한국에게 패하자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텍스포츠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한국이 슈퍼 이글스를 꺾고 대회 준결승에 올라갔다고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아르헨티나 팬들이 이번 8강전에서 한국을 응원했고 한국은 연장 승부 끝에 나이지리아를 제압했으며 4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디아리오 엘 손다는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정의를 실천했고 연장전 끝에 나이지리아를 토너먼트에서 제거했으며 아르헨티나를 탈락시킨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조명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MDG 온라인도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이긴 나이지리아를 물리쳤다고 기뻐했습니다. 엘 우니베르소 또한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탈락시키고 높이 날아올랐지만 한국에게 패해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기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4강행을 성공시킨 김은중 한국 대표팀 감독도 끝내 울먹였습니다. 이날 대표팀은 공격 점유율에서 밀렸고 슈팅수 역시 4대22로 절대 열세였지만 딱 한 차례 기록한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 나선 김 감독은 극적인 승리에 감정이 벅차올랐는지 울먹이는 듯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잘 버텨줘서 좋은 결과를 냈다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코로나 때문에 국제 경기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었고 2017년 한국 대회의 이승우와 2019년 폴란드 대회의 이강인 같은 특출난 스타급 선수가 없다 보니 주위에 관심도 덜했습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 만난 우승 후보 프랑스를 2대1로 꺾으며 기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실력으로 축구 팬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 감독은 사실 우리 팀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우려는 컸다며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코칭 스태프를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이 승리하자 이를 흐뭇하게 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준우승을 이끌고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은 후배들이 배턴을 이어받은 4강 신화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U20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대회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이긴 U20 대표팀 선수들 사진을 공유하면서 손뼉을 치는 이모티콘 3개를 게시했습니다. 장한 일을 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후배들에 대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4년 전 이강인이 중심이 된 한국은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한국 남자 선수가 피파 주관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것은 이강인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존경하는 선배로 좋은 모습을 보인 이강인은 소속팀에서도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요르카는 스페인 마요르카 에스타디 손모익스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라리가 38라운드에서 라이어 바이에카노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명실상부한 에이스 이강인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고 볼을 이어받은 조세 코페테가 헤더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의 시즌 6호 도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유의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였는데 이강인의 몸놀림에 라이어의 수비는 쩔쩔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평점인 8.0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40분 안토니오 산체스와 교체되며 물러났고 여기서 마요르카 홈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은 많은 클럽과 이적설을 낳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베티스 등의 스페인 팀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이 가세했습니다. 때문에 라이어전은 마요르카 소속으로 뛴 마지막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홈팬들은 이강인에게 뜨거운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애초 마요르카와 얼굴을 붉히며 결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의 클럽들은 이강인에 대한 영입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요르카가 전면 차단했습니다. 시즌 도중 에이스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불만을 표출했고 마요르카의 공식 SNS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이강인은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팬들의 분노를 살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요르카의 이적설 차단에도 꿋꿋이 제 몫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38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무대 데뷔 후 한 시즌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마요르카는 리그 9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11년 만에 10위권 내에 진입한 것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의 활약은 마요르카의 경기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을 스페인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라리가 2022-2023 시즌에 주목할 점이라며 각 팀이 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는 마요르카에 대해 언급하며 2022-2023 시즌은 마요르카 홈구장에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가 잔류였지만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팀은 그 이상을 달성했다며 마요르카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렇듯 마요르카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마요르카 성공의 대부분은 견고함과 무엇보다도 모든 마요르카 팬의 마음을 훔친 이강인 덕분이었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요르카 공격의 확실한 연결고리였다며 이강인이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 시즌 교체로 출전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올 시즌 스스로 성장한 기량을 증명하며 마요르카 에이스로 직접 도약했고 경기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포르트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마요르카의 숙제를 미리 해결했고 이강인의 활약은 34라운드가량 이어졌으며 마요르카는 3년 연속으로 라리가에 남아 싸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3년 연속 라리가에 잔류하게 된 것은 이강인의 공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현재 팀의 핵심이자 성공 요인이었던 이강인에게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구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스페인 매체 온다 세로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지만 그와 계약하길 바란다며 아틀레티코는 마요르카가 관심 있는 유망주에 현금을 묶어서 이강인과 바꾸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명의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 선수 모두 지난 시즌 임대로 다른 팀에서 활약했습니다. 온다 세로는 아틀레티코가 마요르카에 관심 있는 선수들을 내놓고 마요르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은 이강인을 얻기 위해 앞으로 몇 주간 가능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다음 시즌에 어느 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를 좀 벗어나 뛰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이아웃도 못 지르는 팀에 가면 조금만 경기력이 아쉬워도 바로 벤치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스페니쉬 언어도 뛰어나고 라리가에서 물이 올랐기에 EPL보다 그냥 라리가의 명문팀으로 들어가서 몇 년간 활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바르셀로나 혹은 레알에서 왜 말이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틀레티코에서 다 깨버리고 전설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U20 선배인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로 성장하길 응원하며 다음 시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